애가 맨날 틱톡 이거 화면 넘기면서 춤 따라하고 트럼프가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네. 미국에서 8천만 명이 쓰니까 이건 내수용이 아니잖아요. 빨리 한국도 들어오라고 계속 한알령도 풀어주고 뭐 게임 판호도 주고 뭐 걸그룹 보이그룹 다 공연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스플린터넷. 아마 여러분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. 네,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 업혀가는 갓경제 시간입니다. 김동환 박사님 그리고 정영진 씨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일단 이 주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두 분이 네. 틱톡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될 텐데 네. 틱톡은 써보셨습니까? 두 분? 좀 앱을 다운받아서 네. 초창에 유행할 때 해봤는데 무슨 춤 챌린지 이런 거 해보셨어요? 이거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. 뭔지는 아는데 이게 무슨 매력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요. 저도 그랬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올드 세대로 이렇게 선이 쫙 퍼지는 순간이에요. 그거버리네.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 많나 봐요. 어마어마합니다.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150개 국가에서 지금 20억 번 정도의 다운로드 수가 나왔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뭐 수억 명이 이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인데 그러니까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 요즘 젊은 분들에게는 뭐 유튜브니 페이스북이니 뭐 트위터니 인스타그램 이런 SNS 등 뭐 동영상 사이트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틱톡이라는 겁니다.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예요. 왜냐하면 미국에서 다운로드 수가 한 1억 명 정도 받았고 일평균 한 8천만 명 정도가 실제로 이용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되니까 이 8천만 명이 사용한다는 건 상당한 거란 말이죠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앱을 깔면은 미국 사람 이거 사용하면 미국 사람 개인 정보가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으로 가서 미국의 안보가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해서 근데 근거가 있어요, 그런데? 근데 그건 진짜 뭐 밝혀지진 바는 없는데 미국 사람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은 펄쩍 뛰죠. 그런데 어쨌든 틱톡 미국에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. 근데 틱톡이 이제 그래 알았어 우리 나갈게 이제 가방을 싸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있죠, MS가 사실 큰 회사인데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 트위터라든지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MS도 뭔가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. 그래서 사겠다 그랬는데 원래는 트럼프가 그거 안 된다 그랬다가 이게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9월 15일까지 사면은 인정해 줄게. 그리고 전제 조건이 뭐냐면 MS 니네가 책임져라 이 보안 문제는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해 줬는데 이게 이제 미국 기업 두 개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틱톡이 뭐길래 사실 이거 아이들 뭐 이렇게 춤추고 그런 건데 이게 왜 트럼프가 이렇게 시비를 걸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틱톡 때리기는 결국은 중국 때리기의 일환이다. 트럼프의 대선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대선 전략 핵심이 두 가지예요. 중국 그리고 코로나란 이 두 가지 큰 어려운 악들을 상정해 놓고 트럼프는 두 가지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. 이겨서 내가 승리했다. 코로나에서 승리한 대통령, 중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대통령 이런 그림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. 오늘 정화마 분석 좋은데요? 좋아요? 이주신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중국 때리는데 얘를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막 이러면 중국도 맞대응을 하잖아요. 그럼 뭘 하냐면 팜벨트라고 아시죠? 트럼프를 지지하는 농촌 지역. 이거 농산물 안 사가면 표 떨어지는 소리 들리잖아요. 실제로 경제에 충격을 주면은 이제 대선이 몇 달 안 남았는데 트럼프한테 유리할 게 없어요. 그리고 이제 화웨이 같은 데 때리잖아요. 화웨이 제재하면은 또 실제로 중국이 또 맞대응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 화웨이 같은 것도 9월 달까지는 유예를 해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속빈 강정인 것 같아요. 그런데 틱톡은 야, 너 나가 그러면 미국 사람들 이제 나이가 좀 있다거나 이런 틱톡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. 틱톡 안 한다고 뭐 미국이 무슨 경제적인 피해가 있겠어요? 제품이 아니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젊은 층들이 하니까 이건 유권자도 아닌데다가 또 젊은 층들은 트럼프 잘 안 찍잖아요. 그러니까 야 이거 애국주의는 애국주의대로 살리고 경제적인 피해는 없네. 그래서 이제 틱톡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. 약간의 그 실효성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이 틱톡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아니 아무리 그 젊은 층이라도 표를 갖고 있는데
그렇게 또 함부로 하다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론이 안 좋게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요.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볼 게 있는 네. 게 틱톡의 주 이용자, 네. 핵심 이용자들은 젊은 층이라며. 젊은 층 중에서도 얼리 20, 그러니까 20대도 초반이에요. 10대랑 20대 초반. 네,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데다가 또 미국의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기 방에 가봤더니 애가 맨날 틱톡 이거 화면 넘기면서 춤 따라하고 뭘 찍고 있어. 이거 보기 좋겠어요?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에요. 근데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야 틱톡 사용 못하게 해줄게. 예.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네. 부모표. 예. 이런 부모표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다. 이게 또 트럼프의 숨은 전략 아니겠는가? 얼핏 들어서는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어디 맞는 얘기입니까? 억측 같은데 억측. 아니 뭐 트럼프가 끝까지 중국을 저렇게 때려주네라는 미국 사람의 애국주의를 이렇게 자극시키는데 경제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는 게 이제 핵심이고 네.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약을 하고 간섭을 하면 네. 제가 중국이라면 뚜껑 열리거든요. 거기가 중국이라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네. 사실 무슨 페이스북이니 유튜브니 구글 거 이거 미국의 기업들이잖아요. 네. 중국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. 이미 한참 전부터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. 애초에 못 들어가는군요. 네. 미국 기업도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. 그렇죠. 뚜껑 다시 닫겠습니다. 네.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국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도 미국 사람들이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. 왜 중국도 그러는데 오래됐단 말이에요. 그리고 중국은 자기네들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외국 거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중국- 안보적인 측면도 고려했을 수도 있어요. 다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은 자체적으로 내수 시장이 크니까 예. 그렇게 한 거죠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오늘의 아마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. 네. 스플린터넷이라는 말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스플린터넷. 아마 여러분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. 이게 이제 스플릿이란 단어와 인터넷이라는 단어 합친 신조어인데 인터넷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다 같이 공유해서 쓰는 뭐 이런 그렇죠. 것들 개념이잖아요. 장벽이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스플릿은 그걸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국어권 혹은 뭐 미국 이게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문화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장벽을 인터넷 세계에서도 세우면서 서로 소통하지 않는 이런 방식이 지금 점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. 가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가파. 가파는 잘 알고 있습니다. GAFA, G 구글, A 애플, F 페이스북. 잠깐만, 많이 실망하네. 그럼 A 하나 틀려줄게. 아메이? 이거 원래 우리 컨셉이 아닌데 최욱 씨가 허를 찔렀어요. 그래, 옛날에는 우리가 빵이라고 많이 했는데 네. FAANG 뭐 이렇게 빵 기업이라고 많이 페이스북 뭐 했는데 이런 식으로. 그걸 이제 가파라고도 해요. 그리고 이제 중국의 기업들 비슷한 기업으로 바스라고 있습니다. 바스. 바이두, 뭐 네, 알리바바 바이두. 이런 기업들. 예. 다 아시네요. 네. 아니, 이 정도는 아셔야죠. 제작진이 실망하고 있어요. 근데 네. 이제 이런 플랫폼 사업들이 이제 빠르게 확장하면서 엄청나게 그 데이터를,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잖아요. 이 데이터를 지금 축적 중인데,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지금 힘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기술 굴기 뭐 이런 거거든요. 네, 네. 데이터 굴기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견제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런 패권 유지를 하기 힘들다. 이런 판단을 아마 미국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우, 좋은데요. 좋아요? 좋아요. 진짜로요? 오늘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. 근데 아까 얘기한 뭐 그런 기업들이 특징이 뭐냐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기업의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. 계속 축적되는군요. 데이터가 뭘로 발전하죠? AI로 발전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데이터 댐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고. 네. 그런데 보시면 아까 뭐라 그랬죠? 바스라는 거는 바이두, 알리바바, 텐센트, 화웨이인데 이건 100% 중국 내수용이란 말이에요. 네. 그 내수용 100%를 깨고 나온 게 틱톡이란 말이에요. 미국에서 8천만 명이 쓰니까 이건 내수용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트럼프가 너 나가 이렇게 된 거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이런 이제 11월 3일이 대선인데 이런 류의 어떤 미국 사람을 자극하는 일을 계속 할 거예요. 네, 미중 무역 갈등이 뭐 처음에 무역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뭐 기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다 듣고 나서 좀 이런 질문하기가 좀 못하긴 한데 네. 우리랑 좀 관계가 많이 있는 겁니까? 많이 있죠. 무식합니다. 많이. 무식해요. 아니, 기술 뭐 기업끼리 싸우는 거잖아요. 예.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. 어느 쪽에서요?
미국, 중국 다.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가 중국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고 보니까 네. EPN이라고 경제 번역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, 호주 냉방들이잖아요. 거기에 빨리 한국도 들어오라고 계속 지금 압력, 러브콜 다 주고 있는데 중국은 뭐냐면 야 거기만 들어가지 마. 그리고 우리가 뭐 한알령도 풀어주고 뭐 게임 판호도 주고 뭐 그리고 그 걸그룹, 보이그룹 다 공연하기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.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러브콜을 받아요. 우리가 2015년도에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. 그래서 사드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.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정신 굉장히 바짝 차려야 됩니다. 지금은 러브콜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잘못하면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어요.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. 뭔가 좀 추상적인 표현인데 네.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해 주세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예측이 이런 겁니다. 성급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. 지켜봐야 할 것이다. 제일 싫어하는 제일 말이에요. 싫어요. 예,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미국이 이깁니다. 미국이 이긴다. 미국 이겨요. 네. 근거가 있어요? 그러니까 이 토탈 워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대선 승리 위해서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겠죠. 이것을 지면 무조건 대선 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럼 이걸 이기기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협상력이든 아니면 모든 무기를 다 쓸 거란 말이죠. 올해까지는 적어도 미국이 이 판 이긴다고 네. 봅니다. 뭐 제작진이 그만 끊으라네요. 나랑 토탈로 하자는 거야 뭐야? 네. 총력전입니다 지금.